지인 소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관계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어, 그 활동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해놓은, 예, 그런 뜻을 지금 지니고 있거든요. 장르 자체 지인이란 뜻에서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에서 활약하는 각종 인물의 여러 가지 간단한 일사 같은 것을 기록한 글이라 했는데, 이제 일사라는 거는 숨은, 그러니까 에피소드 같은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지인 소설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설이 대표적인 건데, 보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설이 아닌 거죠. 예. 조금 이따 이것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어림, 곽자 이런 거 있죠. 예. 어, 예,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건데, 이게 그대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설 이전에 어림하고 곽자 이런 것들도 좀 전해지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전해지는 것은 없고요. 다만 태평광기에 유문이 있다라고 우리 교재에 나오는데, 이제 유문이란 말은 뭐냐면은 남겨진 문장이 있다. 그러니까 어림하고 곽자에 나오는 일부 문장이 여기 태평광기에 주석으로서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였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문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희경의 세설이 유명한데요. 예, 그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세설 신화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동안부터 동진까지의 인물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죠? 이전의 기록을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세설 신화 같은 거예요. 그 문학적인 가치가 이런 데 있습니다. 문장 자체가 매끄럽고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세설 신화가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한번 이 세설 신화 여기에 대한 이제 당시 사람들의 평가 혹은 이제 후대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어요. 홍인 이 사람은 명청대 사람이죠, 그죠? 아주 후대 사람입니다. 세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세설의 글을 읽으면 진나라 사람들, 이거 이제 예, 아주 옛날 사람들이죠, 그죠? 진나라 사람들의 얼굴과 기상이 눈앞에 생동하며, 문장은 간결하면서도 심오하고 깨끗하여 무궁하니 고금의 절창이라 할 것이다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극찬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루어 줘야 될 게, 가장 방점을 지켜야 될 게 역시 생동한 문장, 예,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뭔가 지금 예, 문장이 잘 짜여졌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덕행하고 예, 요 부분 예, 조금씩 예, 두 편을 지금 우리 가져왔지 않습니까? 한번 볼 예,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게 세설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게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설입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 지계 소설로 가면은 조금 낮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기 소설로 가면은 조금 길어집니다. 그 전에는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야말로 단편적인 기록인 거죠. 왕강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살 때 좋은 수레를 갖고 있었는데 빌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빌려준 겁니다. 수레를. 어떤 사람이 장사 지낸다고 하니까 이 사실 이게 좀 약간 꺼리끼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왕강록이 이런 사연을 알고는 어? 수레를 수레의 목적이 바로 뭐든 나르는 건데, 그 목적에 충실한 한 이런 행위가 도대체 도대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저할 필요가 무엇인가,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자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레를 불태워버렸다 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 이거 읽고 나서 소설 같습니까? 예, 소설 소설의 어떤 줄거리 같은 느낌은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느낌이죠. 그죠? 이거를 길게 써가지고 한 편의 재밌는 소설을 쓸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인 소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인물의 행장을 기록해, 인물의 행위를 기록을 해놓은 간단한 어떤 그 기록물이기 때문에 현대의 소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소설의 현대 소설의 예를 들어 뭐 한 편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줄거리를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유령에 대한 이야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유령 아시죠? 이거 그 위진남북조 시대 술 잘 마시기로 1인자, 2인자로 누가 얘기했으면 섭섭해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늘 멋대로 술을 마시고 거침없이 행동하였는데 한 번은 옷을 벗고 알몸으로 집에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나무라자 유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천지를 집으로 삼고 집을 옷으로 삼고 있는데 그대들은 어째서 내 바짓가랑이 속으로 들어왔는가? 라고 하면서 이런 호탕한 기세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예 집안에 옷 벗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예 큰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죠? 요새처럼 이렇게 바깥하고 차단이 되어 있는 공간이라면은 전혀 나무랄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이제 거리에서 아마 훤히 내다 보일 정도로 이 유령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어, 하게 되는 거였는데 그때 이제 유령이 이렇게 뭔가 좀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잘 없을 건데 그야말로 특이한 사람이죠. 술 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세설에 나오는데 이건 그냥 두 편만 나오는데 사실 세설 신화에 들어있는 거 보면은 재밌는 내용이 상당하거든요.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생동한 표현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술에 그 이야기 듣고 탄식하면서 한마디로 열받았잖아요. 열받아서 술에 불태우고 막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행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래서 생동한 느낌을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이거 말고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세설 신화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설 신화는 여러분들께서 번역본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설 신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마치고 그 밖에 이제 해학적인 소설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부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전에 나왔던 그 뭐지 김삿갓 이야기 이런 느낌입니다. 즐거움하고 웃음을 추구했던 소설 장르라고 우리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목 자체도 보면 웃을 소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웃음의 숲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뭡니까? 이 펼자거든요. 계몽할 때 개자인데 이게 얼굴을 펴다. 그러니까 웃으면 얼굴이 펴지고 찌푸리면 얼굴이 쭈그러들고 뭐 이런 수축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벌써 이제 웃음하고 관계된 겁니다. 얼굴을 한번 펼 정도로 재밌는 얘기가 담겨져 있는 기록물들 이런 얘기예요. 황고록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요게 이제 최초로 나온 것들이고 이 뒤에 비슷한 것들이 대거 등장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의 호우라든가 아니면 뭐 장소에 관계된 거라서 큰 의미는 없겠고요. 요게 이제 해학적인 거죠. 그 해자입니다. 그리고 개안집 할 때 이게 이제 안자가 그렇고 이 개자가 이 10개자 그 개자예요. 카이 그 개자예요. 그래서 요거하고는 다르지만은 비슷한 겁니다. 뜻 자체가 그죠? 선악집 할 때 요거 이제 이 아름다울 선자겠지만은 이게 어디에 능하다 이런 뜻도 되겠고 학자는 해학 이 해학 할 때 그 학자이겠어요. 애자 잡설에서 이것도 뭔가 잡스러운 느낌이 들죠. 요 이제 주인공 애자입니다. 애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여기저기 이제 자기하고 얽힌 재밌는 잡스러운 얘기들을 즐거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따로 어떤 그 장르로 편성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은 지인 소설 파트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볼 수 있는 게 이런 어떤 그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전부 어떤 인물하고 관계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물은 참 재밌는 사람이다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인물과 관계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마치 앞에 읽었던 무엇입니까? 세설의 어떤 기록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그 목적은 즐거움과 웃음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해학적인 장르의 소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지인 소설까지는 마칩니다.
오늘 퀴즈가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지계 소설과 그리고 약간 여기에 관련되어서 뭐 다른 거를 제가 한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기 소설을 하면서 이번 학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그 지금 하는 지인 소설, 지계 소설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블랙보드에 교재 수업 교재 있죠. 그 란으로 가셔서 강의 자료 수업 교재 란으로 가셔서 제일 마지막 14번째 주 그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